전통적인 참여 행위라는 것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건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맨 처음에 그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SN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마치 블랙박스 같거든요. 그냥 그 미래의 어떤 다가오는 정치 환경, 뭐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죠. 그 환경이 이제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사실은 이게 먼저겠죠. 이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내지는 그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변화를 시킬 거고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뀐 거는 맞죠.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가 여기 2018년 기준인데 한 4,400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인구의 뭐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. 그런데 심지어 모바일 이용 시간 중에서 이제 시간만 따지자면은 카카오톡보다는 지금은 이미 이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이제 더 많다고 합니다.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. Are we better now? 정보와 소통이 이제 민주화가 된 거죠. 정보 자체가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누구나 자기가 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아무 때나 배포를 할 수 있고 또 근데 그런 반대편에 이제 어떤 게 있나 하면 이런 그 정보와 소통이 파편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하면은 이제 소위 이야기한 어떤 보편적인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희 그 아들이랑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.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은 심각한 거죠.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토론하고 그 다음에 합의하고 딜리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떠나서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치 제도 자체가 유연하지 않죠. 내지는 변화에 굉장히 저항을 하죠. 정당, 선거, 관료, 의회 이런 그 전통적인 대의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에 대항하는 이제 어떤 뭐 새로운 형태의 그런 힘이라고 그럴까요?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로컬한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또 양자들이 이제 지금 충돌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적어도 이제 제가 바라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어떤 뭐 좀 하나의 스냅샷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그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.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, 그게 이제 내적 효능감이죠. 내가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이런 그 정치 프로세스에 얼마나 적실한가, 그 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죠.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쪽, 그러니까 정부 기관 자체가 내지는 이 정치 과정 자체가 우리의 그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. 이 표는 이제 월드 밸류스 서베이라고 이쪽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내지는 얼마나 믿느냐.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외적 효능감의 한 지표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은 요 위에 있어요. 이 위에. 시민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케이퍼블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도 케이퍼블한 거죠.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. 또 반대로 이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불신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래서 이게 12년도쯤 측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시민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꾸 새로운 다른 것들을 막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가서 투표를 하고 그걸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투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이 이제 뭐가 있나. 그래서 직접 이제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가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점점 조금은 더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가서 인터넷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면 할수록 실제 전통적인 어떤 참여 행위는 덜 하게 되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그 오버래핑 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그 갈라지는 관계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죠. 왜냐하면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수요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그 정치적 수요에 이제 걸맞는 그런 참여라고 하는 게
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참여 행위라는 것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건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. 새로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제도라든지 새로운 가능성 같은 게 이제 어떤 게 있느냐.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뭐 박원순 시장한테 트윗 한번 날리는데 그게 이렇게 잘 되면은 거기 바로 답변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굉장히 훨씬 더 손쉬운 거죠.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정당을 통해서 내지는 우리 로컬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거죠. 이런 것들도 뭐 새로운 모색의 모델들이 될 수 있겠죠.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성 있는 시민 샘플을 추출해서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이제 이분들 한 3일 동안 잡아놓는 거죠. 잡아놓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론할 기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딱 끝나면은 다시 서베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의견이 이제 얼마나 바뀌었나를 가지고서 이제 이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, 뭐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또 국지적인 이슈들에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이렇게 큰 방향으로 좀 나갔던 게 아닌가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기존의 정치 구조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합될 건지를 기존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하고 이제 접합되는 걸 좀 굉장히 좀 정교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올드, 뉴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우려스럽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?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칩시다. 그 블랙박스 같이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내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이제 가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? 내지는 뭐 어떤 좀 레슨들을 이제 거기서 받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. 이게 어떤 걸까?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어떤 그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최종 목적에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.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좌회전을 하는 게 맞고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을 하는 게 맞고 그런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우회전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우회전이 이제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보편적인 어떤 정보들을 내지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. 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또 뭐 여러 선생님들 저 의견이나 코멘트 듣고 또 이야기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